LA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고급 휴양지를 7박 8일 동안 크루즈로 다녀왔습니다. 제 버킷리스트가 그랜드 캐년이랑 스피어를 보는 거였는데 크루즈 코스가 저렴하길래 같이 다녀와 봤습니다. 가기 전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한국 유튜브에는 크루즈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온 후기를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지노도 있었고요. 헬스장도 있었고 투어를 나가면 고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로컬 식당도 걸어서 나갈 수 있었고요. 투어를 나가면 작은 배를 타고 휴양지 라인 해변가를 가깝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식당도 11군데나 있어서 제가 언제든지 배고프면 디저트든 주류든 다 먹을 수가 있었고요. 식탐 많은 거 보이시죠? 전혀 눈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배멀미가 없었냐? 17만 톤급이라 전혀 저는 못 느꼈습니다. 돌고래도 뛰어다니고 사람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크루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카드를 찍고 들어갑니다. 방 타입은 내측, 오션뷰, 발코니, 스위트룸이 있었는데 저희는 발코니 룸으로 했습니다. 저는 발코니 룸으로 하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욕실 같은 경우도 샤워룸이 되게 넓어가지고 쾌적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수압도 강했고 보건도 매일 교체해줍니다.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보관하기 편리했고요. 옷걸이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좋은 게 짐을 이렇게 한번 풀어놓으면 밖에 나갈 때 몸만 나가면 되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2개가 들어가는 분량이라 쾌적하게 사용했고 캐리어는 침대 밑에 넣어두었네요. 이제 내측은 창문이 없어요. 오션뷰는 창문 구멍 하나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는 이렇게 직접 바다 밖을 나갈 수가 있는 베란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트룸은 그냥 못 가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게 음식을 이렇게 방 안에 들고 와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TV로 하루 일정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식당을 클릭을 했을 때 오늘 메뉴가 어떤지 이 식당의 오늘 메인 메뉴는 뭔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방까지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운동 많이 됩니다. 식당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무료 식당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6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뷔페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음식이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줄을 서지 않고 바로바로 담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매일 메인 메뉴가 바뀝니다. 그리고 식당만 13곳이라 사실 질릴 수는 없었고요. 미국이라 그런지 취향껏 모든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직접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았고요. 음료도 제로 음료부터 해가지고 뭐 우유, 커피, 아이스티, 스트로베리, 망고 뭐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푸드도 있었고요. 미국식, 유럽식, 그다음에 인도식 음식이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타코 이런 종류들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특히 괜찮았던 거는 디저트 종류들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발코니에 직접 방에 가져와서 먹어도 되고 룸 서비스도 되니까 많이 이용들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식당은 아메리칸 다이너라는 곳인데요. 뷔페 형식은 아니고 정찬 코스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샐러드, 메인, 디저트 형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앉으셔가지고 코스 요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초코 밀크쉐이크가 제일 유명했고요. 특히 맛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무료 식당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식당이지만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테이스트와 세이버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코스 요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 본식,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고요. 테이스트라는 곳은 조금 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의 식당이었고요. 세이버는 조금 더 클래식함을 추구하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층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당으로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더 로컬바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약간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코스로 나오는데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새벽에도 항상 직원이 상주하고 계셨고요. 치킨 윙, 그 다음에 이런 햄버거 종류들, 그 다음에 당근 케이크가 여기는 특히나 맛있습니다. 무료 식당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맨하탄 룸이었는데요. 어느 식당을 가든 친절하신 서버분들이 직접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가지고 다들 산타 모자 쓰고 있는 게 좀 귀엽고요. 복장 같은 경우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고급 정찬 식당을 가든 캐주얼 식당을 가든 뷔페를 가든 NCL 노르웨이지안 블리소 같은 경우는 따로 복장 규정이 없어서 편하게 그냥 사복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료 식당 총 6군데 고요. 이제 유료 식당 7군데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료 식당이긴 하지만 저희가 유료 식당 3군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를 전문점으로 취급하는 캐그니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리바이 스테이크와 안심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고요. 다음 식당은 프렌치 레스토랑인 르 비스트로를 방문했고요. 여기 보시면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 육회 타르타르도 나왔고요. 이 양갈비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당근 퓨레와 찍어 먹는 양갈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생선이거든요. 생선보다는 양갈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본식 철판 요리인 테판야끼를 방문했는데요. 여기 퍼포먼스는 되게 좋았지만 맛은
재밌지 않았습니다. 맛은 너무나 평범했고요. 저희가 그냥 뭐 평소에 먹는 딱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기는 퍼포먼스를 보시려면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3군데를 방문했고 나머지 4군데의 유료 식당도 각기 다른 컨셉으로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이 유명한 푸드 리퍼블릭, 홈메이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쿠치나 지중해식 해산물 레스토랑 팔로마, 브리스킷이 맛있는 큐 텍사스 스모크 하우스까지 총 13곳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정말 질릴 틈이 없겠죠? 방도 식사도 다 좋았지만 정말 좋았던 거는 내부 시설도 좋았거든요. 근데 더 좋았던 거는 휴양지 코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카보 산 루카스, 마자틀란, 푸에르토 바야르타를 들렸다가 다시 이제 LA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요. 저는 이제 여행사를 끼고 간 게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간 거기 때문에 뭐 알아보고 가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볼 때까지만 해도 무슨 도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치안도 정말 좋았고 정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던 게 관광객들은 절대로 건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따가 첫 번째 기항지, 두 번째 기항지, 세 번째 기항지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 자유여행으로 정말 잘 다녀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항지는요, 카보산 루카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항구가 작기 때문에 직접 정박을 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이렇게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 항구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둘 다 무료로 운행되고 있고 언제든지 상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시면 되고 다시 나오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배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하면요, 여러 가지 투어사들이 보일 거예요. 저희는 스노클링도 있었고 물고기 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뭐 고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고래 보는 게 2인에 75,000원이길래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고래를 못 볼 경우 환불도 해준다고 했고요. 운이 좋았는지 고래 가족 3마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투어는 1시간 반 정도 진행했고요. 바위섬이랑 스노클링 명소를 들리고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간단하게 내려서 이제 마트랑 도시를 산책했고요. 선사에서 제공된 배를 타고 다시 크루즈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밥을 먹고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몰랐는데 돌고래랑 고래를 배 안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기항지를 하루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항지로는 마자틀란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크루즈에서 제공되는 무료 셔틀을 편하게 타고 이제 도시에 내렸습니다. 별도의 투어는 저희 신청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녔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군인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었고요. 마을 곳곳을 걷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변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해변가를 내려가지고 내륙 쪽으로 걸었는데 또 반대편에 해변가가 나온다? 좀 놀랐습니다. 몰랐는데 여기가 해안 산책로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가 이런 날씨와 이런 뷰가 이제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식당이 보여서 그냥 들어왔고요. 들어와가지고 뭐 현지 타코는 어떤지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있었고요. 콜라랑 맥주 한 잔씩 하기 딱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었는데요. 투어 택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이쪽은 솔직히 그냥 걸어서 충분히 한 바퀴를 할 수가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안로를 따라서 쭉 걷다가 시장이 나오길래 2시간 정도 구경을 했고 카페도 갔다가 복귀했습니다. 보시면 투더 10이라고 항상 적혀 있어가지고 찾아가기 편했고요. 여기 기항지는 굳이 투어 신청 안 하고 뭐 날씨도 좋기 때문에 걸어 다니셔도 충분히 재밌게 다녀오실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세 번째 기항지는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곳인데 그래도 투어는 어떤지 한 번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신청했고요. 외국인 부부와 함께 총 4명이서 다녔고 저희 2인 팁 포함해서 80불에 친절하신 현지인 분께서 밴 투어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배 안에서는 투어 신청하면 최소 150불인데 저희는 이제 기항지 나와서 부스에서 훨씬 저렴하게 신청했고 기다려서 바로 탑승해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멕시코 하면 데킬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현지인 분들만 가실 수 있는 맛집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은 곳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복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백화점도 보고 밖에서 크루즈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더 보고 정말 알차게 기항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인 기항지 코스는 굉장히 다 만족스러웠고요. 여기서 이제 꿀팁은 투어는 배 앞에 부스에서 신청하셔라. 이유는 저렴하고 소수로 다녀서 쾌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투어 목록에 액티비티한 밀림 ATV 투어, 정글, 짚라인 투어 뭐 등등 정말 많았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배 앞에 부스에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 안의 시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 액티비티 시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블리스 스피드웨이인데요. 무려 2층 규모의 트랙에서 최대 시속 50km로 바다 위를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카트는 1인용과 2인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릴 넘치는 레이싱을 원하시면 1인용을 추천해드리고 연인이나 아이와 함께 추억을 남기기에는 2인용이 딱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무료는 아니었고요. 1회 탑승에 $15, 7일 내내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제한 이용권은 $199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크루즈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정말 완벽한데요.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들도 육아에서 해방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즐기라고 이렇게 나이대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 6개월부터 3세 미만의 아기들을 위한 구피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문 보육인들이 상주하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낮잠도 재워주고 뭐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여기는 유료이고요. $12로 보통 기항지 투어를 나갈 때 많이 맡긴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 3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스플래시 아카데미라는 곳인데요. 놀라운 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애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돌려주는데 이용료가 전부 무료입니다. 나이별로 반을 나눠서 서커스 기술도 가르쳐주고 마술, 게임 등등의 대회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어른들만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면 시간당 $6의 야간에도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으면 엔토리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른들은 출입 금지이고 오직 13세에서 17세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최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부터 주스바, 디제잉 부스까지 다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또래 친구들과 건전하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100% 무료이고요.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다들 친해져가지고 16층 라운지에서 무슨 재밌어 보이는 카드 놀이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끼고 싶었지만 늙어서 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릴래 저도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의 열린 사고와 영어로 이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은 오래 갈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자녀를 꼭 데려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리소의 유명한 액티비티 시설 중에 오션 루프가 있는데요. 투명한 캡슐 안에 서 있으면 카운트다운과 함께 수직으로 직하강합니다. 배 바깥쪽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바다 위를 날아가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너무 무섭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아쿠아 레이서를 추천드리는데 1인이나 2인으로 튜브를 타고 내려오며 밖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 덜 무섭습니다. 두 시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많이 먹다 보니까 좀 뛰어야겠죠. 선텐과 조깅 트랙이 잘 되어 있었고요. 스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 상층부를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전용 트랙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방이 이제 탁 트인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걷고 뛰어다녔고요. 데크에는 바다를 향해서 수많은 선베드가 쫙 펼쳐진 선텐 구역도 있었는데요. 햇살을 받으면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책 한 권 정도 챙겨 가셔가지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 여유를 만끽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풀은 메인에 성인용과 뒤쪽에 아이용이 있었는데요. 키즈 아쿠아파크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메인과 어린이용 둘 다 수심은 1.8m 정도로 깊었고요. 어린이 풀장에는 안전 요원이 있었고 구명조끼도 사이즈별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맛봤는데 둘 다 짰습니다. 바닷물을 그대로 끓여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죠. 헬스장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런닝머신을 뛰는 경험이 흔치 않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나 밥을 먹고 난 뒤는 사람이 조금 붐비는 느낌이었고요. 웨이트 기구들은 사용량이 덜해가지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녁 시간대에 가니까 이렇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렴하게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음료와 술이 어딜 가든 무제한이었습니다. 바는 이렇게 종류가 많았고 각기 다른 컨셉으로 있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칵테일과 지역산 와인, 탄산수부터 맥주도 무제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즐겨 하진 않았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제 인생에 있을 술을 다 마신 것 같네요. 보시면 여기는 맥주바 컨셉인데요.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곳도 다 바이고요. 이쪽 5층에 나가셔가지고 왼쪽 데크로 나가셔도 바가 있습니다. 밤에 적적해서 메인 스테이지가 있는 클럽을 가셔도 바가 있고요. 클럽에서 나와서 조금 앉아볼까 하면서 이쁜 쇼파가 있는 곳도 바입니다. 바같이 않지만 저렴하게 시가를 판매하고 있는 여기도 시가 바이고요. 또 시가 바를 지나서 숙소로 가는 길에 모히또 바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총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기다릴 일이 없어서 쾌적하게 사용을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나가시면 또 야외 갑판에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인기가 많은 바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유가 직원분들께서도 너무 친절했고요. 눈 마주칠 때마다 뭐 마실래? 라고 하시면서 뭐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바는 어딜 가나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펼쳐지는 비틀즈 공연, 저지 보이스 뮤지컬, 코미디 클럽, 그리고 선산에 정말 어딜 가나 있는 미술품들, 그리고 명품관 쇼핑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제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것까지 소개해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전체적인 크루즈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제일 중요한 제가 저렴하게 크루즈를 예약했던
예약했던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성수기 시즌에 다녔는데요. 유료 다이닝 3회 이용권, 모든 주류 무제한, 와이파이 인당 150분 무료, 각종 세금과 항만세 포함한 금액으로 1인당 110만원에 예약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지안 공식 사이트는 1인 380만원, 한국 사이트에도 400에서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다녀왔냐고요? 정말 모든 사이트 다 비교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찾았습니다. 왜냐고요? 찾을 때마다 몇백만원씩 이게 깎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선사 공식 사이트와 땡처리 할인 모아둔 사이트, 적립식 사이트, 다이렉트 사이트 해서 총 4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나머지 국내 여행사나 사이트들도 많았지만 제가 가려는 코스로는 그 당시에는 더 비쌌기에 알아보지 않았고요. 광고 협찬 아닌 내돈내산이고요. 그렇기에 각각의 사이트별로 장단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기 전에 가격 비교 무조건 해보시고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선사 공식 사이트인데요. 번역도 잘 되어 있었고 예약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마지막에 패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90일 이내 출발 예정인 크루즈를 많이 할인받아서 갈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가격적으로 되게 좋아 보였지만 각종 세금과 팁과 NCL 선사 패키지를 결국 추가하니까 가격이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어서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모든 금액 다 포함해도 훨씬 저렴한 특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는 결정적으로 최대의 단점은 예약을 하려면 외국인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84년도부터 전통을 이어오는 방법을 유지하는 것 같았고요.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사이트로 실제 크루즈에서 만난 외국인도 이거를 예약해서 왔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특가가 있다. 다만 예약하려면 메일이나 전화 소통만 된다. 그리고 결제는 꼭 유선상으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 이후 새벽부터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영어로 결제까지 하셔야 예약이 된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도 그냥 보험이 있고 다이렉트 보험이 좀 저렴하듯이 다이렉트 크루즈인데요. 온라인에서 예약까지 전부 가능한 장점이 있었고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전화통화나 메일 소통 없이 바로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해서 편리했는데요. 압도적인 최저가는 아니었기에 예약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인데요. 한국 적립식 크루즈는 상조 상품 인식이 안 좋지만 해외 사이트는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했고 저렴하게 다녀왔기에 장단점을 가감없이 안내드리겠습니다. $50, $100, $250 중에 월 구독료를 선택해서 납부하는데요. 이게 회원가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저는 24년도 10월부터 $100씩 납부했는데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200포인트씩 쌓입니다. 이 포인트로 크루즈를 예약하는 시스템이었고요. 다만 납부한 금액을 크루즈 여행 예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입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냈던 금액들은 절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크루즈를 가실 분들만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총 $1,800 중에 1년에 5회 할인권을 주는데 1회 적용해서 2인 발코니룸, NCL 패키지 포함, 각종 세금 포함 $1,500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이트로 적립해서 다녀왔으면 됐는데 다른 사이트를 왜 찾아보고 비교했냐면요. 멤버가 된다면 이 가격 일치 보장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노선의 같은 배, 같은 객실이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링크해서 보내주면 그 가격대로 보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도 예약할 때마다 매번 열심히 찾아본 거고요. 다만 제가 갈 때는 정말 다 찾아봐도 제일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라 이용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예약까지 한글 번역이 다 되어 있는 사이트라 정말 편했고 직관적으로 가격이나 예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보기 편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포인트 사용 방식이 이 약관을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100씩 내고 100포인트를 더 적립해주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제 본문 링크 통해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크루즈를 이렇게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22개월 동안 $100씩 냈으니까 $2,200를 지불해서 4,400포인트가 모여있겠죠. 이번 연도 말에 MSC 월드 아시아 크루즈가 건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저는 유럽 지중해를 도는 코스로 예약을 했고요.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몰타,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바 흘렀다가 나폴리로 내리는 기항지로 예약을 했습니다. 전체 포인트를 사용 다 해가지고 완료했고요. 나는 미국까지는 너무 멀어 하시는 분들은 상해나 싱가폴, 일본 위주로도 크루즈 노선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코스타 세레나나 MSC 벨리시마만 타지 마시고 조금 더 상급의 선사인 노르웨이지안 선사나 로얄 캐리비안 선을 땡처리로 예약해가지고 즐겨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남기시면 제가 답장 다 드릴 거고요. 반응이 좋다면 국내에서 출발하는 땡처리 고급 선사도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 만들어가지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첫 영상이자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